자, 얘들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몽항쟁, 몽골에 대한 저항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복잡한 용어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우리 뭐 복잡한 용어야 배워가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수업을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무신정권 시기 대표적인 하층민의 반란으로는 노비의 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비? 원종과 에노. 정답은 OX. 어떤 거? X 되겠습니다. 원종과 에노가 아니라 만적의 난이 있었고, 최씨 무신정권의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뭐가 있었을까? 부반장이 한번 대답해 볼래? 부반장 뭐라고? 교정도감이요. 아이고 대답도 잘해요. 교정도감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발생하면서 고려 전기의 지배층 누가 몰락했습니까? 이번엔 반장이 대답해 볼래? 반장 문벌 귀족입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문벌 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극을 하였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 무신 정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고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세기 고려에 크나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고려 자체는 이제 별 일이 없었는데 문제는 저 북쪽 중국 저쪽 초원 지역에서 굉장히 거대한 막강한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어떤 세력이냐? 몽골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말 타고 활 쏘고 사냥하고 이런 애들이 예전엔 쪼만쪼만한 부족이었는데 굉장히 걸출한 인재 한 명이 등장해가지고 이 쪼만쪼만한 부족을 통일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어떤 애죠? 들어봤죠? 징기즈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몽골족이 힘을 굉장히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힘을 세운 몽골족이 내려오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강자였던 금나라를 저쪽으로 쫓아내게 되고 거란족도 굉장히 이식이 약해져 있었는데 거란을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란족이 몽골족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오게 되냐? 고려 쪽으로 도망오게 되는데 이 몽골 놈들이 도망친 거란을 쫓아가지고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거란족들 왜 들어왔어 하면서 공격하게 되면서 이 거란을 둘러싸고 몽골과 고려가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뭐 접촉할 일이 없었지. 몽골은 저 북쪽 초원지대에 있고 고려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란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고려가 접촉이 있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몽골의 침략, 몽골의 성장을 보게 되면은 누구? 칭기즈칸, 징기즈칸에도 좋고 칭기즈칸에도 좋고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 몽골족들을 피해서 누가? 거란이 고려로 피신해 들어오게 되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왜 들어왔냐 라고 하면서 거란을 공격하게 되고 특히 거란을 쫓아 들어온 이 몽골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거란족을 물리칩니다. 어디서 물리치게 되냐? 이름은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강동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란족을 물리치게 되면서 이후 고려와 몽골의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좋았겠죠. 뭐 서로 동맹해가지고 거란이라고 하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쳤으니까 뭐 서로 뭐 요맨 뭐 헤이 브로 뭐 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조금씩 틀어져. 뭐가 틀어지게 되냐? 이 몽골 놈들이 고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야, 니네 나라에 들어오니 거란족을 우리가 물리쳐 줬으면은 야, 니네가 고맙다고 우리에게 돈도 주고 빵도 주고 뭣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놔라. 맞기 싫으면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야. 고려 입장에서는 결국 몽골에게 이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와중에서도 뭐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금도 주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심해져. 몽골 놈들이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점차 몽골 저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양아치였네. 불만이 커지게 돼요. 그 와중에 고려에 들어와 있던 몽골족 사신 외교관이죠.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때와 변함없이 엄청나게 삥을 뜯고 뭐 쌀, 돈, 비단 뜯고 돌아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죽어.
누군가 이 몽골 사신 저고요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려와 몽골 사이의 외교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몽골 입장에서는 야 니네 야 못됐다 아무리 삥 좀 뜯었다고 해서 외교관을 이렇게 죽이냐 이러는 거고 고려는 뭔 소리냐 우리는 안 죽였다 I don't know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몽골은 범인은 니들 중에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쳐들어오게 되니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1225년 정월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압록강 너머에서 몽골 사신 저고요가 살해된 것이다. 하지만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경위를 조사하던 몽골은 고려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사건은 이후 전쟁의 빌미가 된다. 저고요 피살 사건 6년 후 몽골은 갑자기 고려를 침공한다. 저고요의 죽음이 고려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순식간에 국경 지역을 보유한 몽골군. 최초로 몽골군을 맞닥뜨린 함신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몽골군에 항복한다. 한편 철주는 몽골군의 공격에 죽음으로 저항한다. 고려와 몽골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몽골의 침략, 일단 몽골 사신 누구? 저고요 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살해가 되게 되고 몽골은 이를 고려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총 몇 차례? 뭐 8, 9차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차 침입 왜 일어났다? 저고요.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몽골 애들이 굉장히 막강해요. 기마술도 뛰어나고 활도 굉장히 잘 쏴가지고 고려가 이제 굉장히 탈탈탈 털려요. 거의 매번 싸움에서 지는데 그중에 뭐 몇 차례 승리는 있었죠. 몇 차례 승리와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는데 일단 요 1차 침입 때 활약한 사람 박서라고 있습니다.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귀주성에서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 몽골군이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자 그 당시 집권층 최씨 무신정권 쿨하게 항복을 합니다. 항복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만 싸웁시다. 이렇게 쿨하게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군이 돌아가는데 몽골군이 돌아가자마자 최씨 무신정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복은 페이크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맞서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수도를 조금 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섬으로 옮겨요. 강화도라고 하는 섬으로 옮깁니다. 천도 수도로 옮긴다. 왜 강화도로 옮겼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강화도가 어딘지 찍어볼 수 있으려나? 강화도는 가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라도 아니고 마도 아니고 나입니다. 나. 이쪽으로 왜? 일단은 수도와 가까워가지고 이동하기 편했고 그리고 섬이잖아. 몽골 애들은 말 타고 다닌다고. 말 타고 다니는데 이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은 저 드넓은 평야 지역에서 세지 이렇게 배 타고 막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섬인 강화도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몽골 애들도 눈치를 채죠. 이것들 항복한다 해놓고 수도 옮긴 거 봐가지고 우리랑 뭐 한판 끝까지 해보자는 건데 라고 하면서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2차, 3차, 4차, 5차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2차 때 뭐 3차 때 뭐 이런 거는 굳이 공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째로 2차 이후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저항했느냐. 스님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활을 굉장히 잘 쐈대. 성에서 활을 팍 쏴가지고 몽골 군대 대장
죽여버렸어. 살, 리, 타라고 하는 몽골족의 대장을 저격해버렸어요. 스님이 아니라 스나이퍼지. 이렇게 되니까 몽골족들은 아이고 뭐야 우리 대장이 죽었어 웅성웅성 하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도 역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충주성에서 누구의 힘을 받아서 노비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몽골군을 격퇴해요. 노비문서 불태웠거든. 노비문서 불태워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니 이 몽골족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아라. 그럼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그래서 노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격퇴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노비, 스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싸우는 동안 정부는 가만히 있었느냐? 정부도 몽골군에게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저항을 하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부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요. 문화재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인데 짠, 짠, 짠 뭘까?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불교 경전 있잖아. 책을 찍어내는 불교 경전 요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목판이에요.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글자를 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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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깎아요. 조각 칼로 깎고 여기다가 먹을 칠해 가지고 종이에 딱 찍으면은 한 페이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이제 나무 판때기에다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제 새겨 가지고 부처님 제발 저 잔악무도한 몽골족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민심을 모으고 부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부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 놈들은 너무 세고 강하고 잔혹했어요. 굉장히 사람도 많이 죽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도 몇 개 이제 사라졌어요. 어떤 문화재가 있었냐? 신라 애들이 세운 엄청나게 커다란 절이 있었대요. 9층짜리 목탑이 있었는데 황룡사 기억나죠? 이때 몽골 애들이 불 질러 버렸어요. 파이어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대장경 목판 인쇄물, 목판 활자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이때 몽골 애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문화재도 많이 소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뭐 사람 죽고 세금 안 거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어떻게 항복을 하냐? 아 역부족이다. 그냥 항복을 하고 평화를 되찾읍시다. 이런 사람과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한번 해야지.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나뉩니다. 항복을 하자는 입장은 왕이 약간 좀 항복을 할까 이런 입장이었고 전쟁을 하자 하는 입장은 넘버 2, 고려의 넘버 2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의 수장 최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주장하던 이 최씨 정권의 수장이 죽어 부하들에게 칼 맞아 죽어가지고 최씨 정권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자, 지배층 내부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최씨 정권 붕괴됩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죽이게 되고, 자 이렇게 이쪽이 약해지게 되면서 힘을 얻은 강화, 그러니까 항복을 하자는 입장에서 몽골과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애들은 그 조건을 걸어요. 일단 고려 정부 그 섬에 짱 박히지 말고 돌아와라. 수도 개경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국왕은 친히 우리 몽골 조정에 와가지고 인사를 드려라. 친조라고 합니다. 너희 고려 국왕이 우리 몽골 와가지고 우리 몽골 대장한테 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너의 성의를 봐가지고 뭐 항복 받아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반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로 얘네들. 비록 우두머린 죽었지만 아직도 잔존 세력이 있었거든. 특히 누가? 최씨 정권 시기에 최후가 만든 군사 기반이 있었어요. 군대.
1번 교정도감, 2번 도방, 3번 정방, 4번 삼별초. 어떤 게 있었을까? 삼별초. 얘네들은 반대해. 우리는 군대다. 군대는 적과 싸우기 위해 있는 거지 항복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개경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쪽과 이쪽이 다시 한번 맞부딪히게 돼요. 보도록 할게요. 관련 영상. 1270년 몽골군을 이끌고 고려로 돌아온 원종. 이후 무신 정권을 무너뜨린 원종은 개경 환도를 결정한다. 하지만 삼별초는 이 결정에 반발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나라의 재물 창고를 약탈한다. 원종은 사람을 보내 삼별초를 해산시키려 하고 명단까지 요구한다. 위기를 느낀 삼별초는 일제히 봉기한다. 봉기를 주도한 장군 배중소는 왕후를 새 왕으로 세우고 독자적인 관부를 설치한다. 고려에 또 하나의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자, 왕이 이끄는 고려 정부 그리고 삼별초가 이끄는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삼별초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이동해 가면서 저항을 하게 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몽골과 고려 정부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삼별초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후 고려 정부와 몽골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몽골 얘네들은 고려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를 하나 세워요.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나라라고 해요. 몽골이 아니라 원나라. 그러면서 자, 이 원나라 애들은 그래, 고려 니네들이 항복했으니 받아주겠다. 너희들이 끈질기게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뜻 뭐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니네 제도와 풍속 인정을 하마.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향력은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고려 정부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간섭이 있었냐? 일단 영토를 뺏겨요. 저쪽 평양 북쪽 서경 지역에 동령부라고 하는 자기들의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땅을 뺏어 먹고, 화주에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곳을 설치해가지고 이 땅도 뺏어 먹고,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도 뺏어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 말 키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왕의 이름 관직 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왕의 이름이 고종 원종이었는데 이때부터 왕의 이름이 살짝 바뀌어. 뭘로 바뀌게 되냐?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예왕, 충목왕. 차이점은 뭐가 있어? 일단 왕 이것도 있고 앞에 충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 무슨 충? 벌레충, 기생충. 근데 왕 앞에 뭐 벌레, 기생충 이런 건 안 붙일 거야. 충은 충성하다예요. 충성하는 왕이다. 어디에 충성해?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지롱, 이런 거야. 그래서 왕의 이름을 낮추고, 또 이 당시 고려의 왕은 몽골족,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시기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사위의 나라죠. 고려의 왕자는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부마국, 그냥 알아둬요. 사위, 장인과 사이의 관계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또 요 시기 원나라가 또 이제 고려도 정복했으니까 자존심이 세져가지고 요 옆에 있던 그 일본 놈들도 정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고려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야, 우리가 일본 놈들을 이제 정복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배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배를 만들 줄 모른다. 니네들이 배 좀 만들어라. 그리고 식량, 쌀도 대라. 무기도 대라. 병사도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청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무슨 관청이냐? 동쪽, 일본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다. 행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필기해 볼게요. 자, 3번 원의 일본 원정에 동원이 되게 되면서 원은 일본 원정을 감독하기 위해 고려의 관청, 정동, 행성이라고 한다.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일본 원정 자체는 실패해요. 원정은 실패하게 되지만 요 기구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고려 정부를 간섭합니다. 감내나라, 배내나라, 얘를 뽑아라, 쟤를 이제 승진시켜라 이렇게. 그밖에 뭐 특산물 고려의 특산물 금, 은, 뭐 인삼, 비단 그리고 매, 독수리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왜냐면은 얘가 몽골 애들은 사냥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매를 가지고 사냥을 했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죠. 뭐 요거 가라 또리 하면 막 키르르 하면서 막 토끼 잡고 막 이런 거. 공연은 좀 슬픈 역사죠.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의 젊은 여자들이 몽골에 많이 끌려갔어요. 자, 요거 말고 이제 살펴보면은 고려 원나라의 문물 교류를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물건도 주고받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고려에서 가장 핫한 게 무엇이었냐? 몽골 애들 머리 스타일, 몽골 애들 옷이었어요. 몽골식 복장, 몽골어, 변발은 뭐 대충 뭐 이런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 미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뿅뿅뿅 여기는 막 대머리 뭐 이런 거 변발 그 중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요거를 몽골풍이다, 몽골바람이자 몽골바람이다, 몽골풍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반대로 원나라에도 뭐 고려의 풍속이 유행했다. 고려의 옷, 음식 뭐 이런 거. 자, 요 당시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몽골풍 대표적인 음식 설렁탕, 만두, 소주 이런 게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거. 그리고 여자들 전통 혼례할 때 머리에 쓰는 족두리 이것도 몽골 애들이 쓰던 거. 소주는 몽골 놈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취한다 하는 거 고려도 또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했고 반대로 고려의 상추쌈이 몽골로 전해 들어가가지고 몽골에서도 핫한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업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힘들었죠. 확인학습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